예, 서울 서초울의 강석훈 의원입니다. 오늘 연구회 이사장님과 23개 국제연구원 원장님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99년에 출범한 이후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 다양한 논란이 있고 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봐도 연구회에서 매년 저희 국회 업무보고를 할 때 연구기관별 기능 조정을 위해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또 연구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위해서 기능을 조정하고 정비하겠다. 이를 위해 정관 개정 등을 수행하겠다라고 매년 지난 3년간 이렇게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이걸 한 사례가 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연구회가 이 예산을 써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주로 통상관계로 해서 산업부에도 계셨고 또 학계에서도 계셨으니만큼 이런 관계와 학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향후에 중점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우리 국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뒤에 대응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앞날을 미리 보고 선제적으로 비전 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경우에 실패할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 미리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런 선제적인 기능이 중요하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통합 연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 그다음에 그 두 가지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고 아까 우리 조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 조정을 할 때 이제 중국 연구가 중요하다는 건 저도 알겠습니다. 특히 한중 FTA가 되면은 우리가 중국에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방안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비전 연구와 통합 연구 그리고 중국 연구에 중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향후에 이게 구체화돼서 실제 우리 연구회의 기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사실은 그 다음에 저도 함께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이 연구원들의 이직 문제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건이 특히 최근에 연구원들의 지방 이전과 연구원 청사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쭉쭉 보다 보니까 한 두 군데 지간만 좀 특이한 사항이 보여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 아까 원장님은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누구 계시죠? 예. 여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우에는 금년도 들어와서 7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박사급 연구원 중에서. 그리고 이렇게 연령대를 보니까 이분들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우에는 30대 분들 5분이나 이렇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0대 분들 7분 가까이가 퇴근을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 특정한 이유라기보다는 매년 저희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저희 앉아 계신 23개 연구기관에서 같이 고민을 나눠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박사들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결국 이제 교수직인데 교수직에서 자유로운 연구를 좀 하고 또 아니요, 무슨 일반적인 말씀은 알겠는데 예. 대외경제정책연구원만 특히 금년도에서 7분이 나가셔서 눈에 띄는 데이터라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 말씀을 여쭤본 거고요. 내부적인 문제는 아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님, 네. 개발연구원도 KDI도 지금 금년도 보니까 8분이 이렇게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이번에 나가셨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8분. 8명이네요. 네, 퇴사하신 거 말씀이시죠? 네.
그럼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물론 뭐 해마다 평균적으로 몇 분씩 나가긴 합니다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대로 나간 것 같아 눈에 띄는 데이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몇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그 연봉 측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완전히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연봉 문제가 이제 예를 들면 대학교 교수 연봉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특히 저희 KDI 박사급 연구원의 연봉이 최근 수년 동안 정체 내지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 연봉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특히 이제 나가신 분들이 이제 대학교로 많이 나가셨습니다. 대학교하고 저희 그 연구소하고의 이제 큰 차이가 정년과 연금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렸던 당장의 그 연봉과 어떤 장기적인 그러한 연봉 인센티브를 봤었을 때 상당히 그 어려움을 느껴가지고서 나가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특별한 상황은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두 분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사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최근 5년간 전체 이사회 소속 연구원의 박사급 이직자가 335명입니다. 그 335명이 퇴사를 했고 그 중에 그러니까 3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가 125명입니다. 그러니까 37.3%로 거의 3분 중에 1분 이상이 들어오신 지 3년이 채 안 돼서 연구원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아까도 잠깐 강기정 의원님 질문에 나왔듯이 우리가 이분들 채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채용 비용을 드리는데 3년도 안 돼서 이렇게 3분 중에 1분이 나가버리시면 채용 비용 문제도 그렇고 연구원 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연구 역량이나 분위기 면에서 그럴 것 같은데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최근에 국제연구원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잃어서 잘 오려오지도 않고 왔다 갔다 금방 나가버리는 이런 우수 인력 문제를 어떻게 향후에 대처하실 건지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또 이제 올해부터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이 국제연구원하고 정부 부처하고 어떤 이 다각적인 이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작년 이사장님도 계속 다각적인 방안만 마련하신다고 하시고 하나도 안 하셨거든요. 좀 실행력이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예. 최대의 관심사항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KDI 원장님은 답변을 조금 더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